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 아침은 진짜 주식 백광훈 멘토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멘토님과 함께 박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9시 20분까지 생방송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방송 종료된 이후에도 밀키트 종목들의 장중 대응 전략 백광훈 멘토님께 실시간으로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저희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입장 방법 두 가지는 50분 동안만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QR코드 활용하시고 직접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저희 TV 화면 속에 보이는 QR코드 사진 찍듯이 가깝게 비춰보기만 하시면은 입장 링크 뜹니다.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QR코드보다 문자가 편하신 분들 위해서 문자창도 열어두겠습니다. 받는 번호에는 샵 3989라고 5글자 적어주시고 내용에 밀키트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입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편한 방법 택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미증신을 약보합 마감했지만 우리 시장은 간만에 장중 내내 강한 모습을 보이며 3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자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10원 넘게 떨어지며 3거래일 만에 1290원 선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거래소에서는 기관,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사자세가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1% 넘게 올라서 2,500포인트를 회복했고 코스닥은 81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4.33%까지 내려왔고 달러 인덱스는 4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11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15개월 내 최저 수준에서 반등했고 9월 주택가격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경제지표들은 강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될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를 기다리며 3대 지수는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백광훈 멘토님이 저희 방송에서 11월 한 달 동안 알려드렸던 종목들이 얼마나 높은 수익을 채워줬는지도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저희 11월 1일 첫 종목이었던 LS전선 아시아 어제도 장중 급등이 나오면서 현재까지 25% 가까운 수익으로 보유 중인 종목이고요. 자, 두산 로보틱스 11월 15일에 소개해 주셨고 2주가량이 지났는데 그 이후 10거래일 연속 신고점을 경신하기도 하면서 지금 고점으로는 95% 넘는 상승 나왔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 81% 이상의 수익률로 보유 중인 종목이고요. 그 외에도 한싸기 30%, 틀레칩스 역시나 30% 넘는 수익으로 보유 중인데요. 자, 멘토님과 함께 하신다면 11월 한 달 동안 이런 종목들로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수익 채워가실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도 백광훈 멘토님께 이 종목들 자세한 얘기 들어보고 오늘 새롭게 소개해 주실 밀키트 종목 얘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 부산 엑스포 아쉽게 무산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포트폴리오에도 이렇게 좀 아쉬운 종목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 이 11월을 맞아서 포트폴리오 전면적으로 교체해 보시면서 남은 12월은 산타랠리와 함께 저희 종목들의 수익률로 가득 채워가시는 한 해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진짜 주식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 밀키트 종목 얘기 들어보고 이 종목의 고투더 퓨처 차트 기법 통해서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모셔보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멘토님 저희 11월 1일에 첫 방송으로 출연을 해주시고 이제 한 달가량 지났는데 오늘도 인사드리고 한번 소감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곧 한 달이 다 돼갑니다. 너무나 반갑고요. 제가 우리 노란톡방에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이 회복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또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상승 수익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혼자 제자리 걸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표현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주식은 험난한 산입니다. 험난한 산이고요. 다만 정상은 하나죠. 근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행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제 손 잡고 함께 간다면 웃으면서 즐겁게 정상까지 갈 수 있도록 좋은 이야기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매주 월수금 저희 11월부터 새롭게 합류해주신 진짜 주식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 밀키트 종목들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수익률 표처럼 한 달 동안 잡아주신 종목들의 급등이 어마어마한데요. 자, 저희가 월수금 아침에 함께 하신다고 만족하실 수는 없죠. 내일 또 출연하지 않는 날에도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저희 방송이 아침 일찍 끝나기 때문에 계속되는 장중 내내 실시간 대응 전략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 안으로 생방송 중에 입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있는데요. 문자 메시지 받는 번호에 샵 3989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혹은 화면 우측 하단 띄워드리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직접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님이 저녁에는 무료 방송 통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계속해서 투자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너튜브 무료 방송 같은 경우에는 방송 출연하시는 월수금 저녁 8시에 너튜브에 진짜 주식 백강훈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방법 체크해 주시면서 방송에서보다 더 다양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다는 점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멘토님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을 채울 수 있게 도와주셨던 그 종목들의 자세한 얘기 조금 더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방송에서 가격 전략까지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눈속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멘토님 매수해 주신 가격은 그날 당일 시가로 편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도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이 종목들 지금 알려주신 종목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6개 종목이고요.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도 보신다면 두산로보틱스는 80% 이상의 수익으로 보유 중이고 30% 넘는 종목 지금 2개나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듬지팜과 LS전선 아시아가 25% 가까이 저희 가장 최근에 알려주셨던 MBT 같은 경우에도 17%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난 수요일 아침에 알려드렸던 MBT부터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MBT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웹툰 관련된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저희 당시 6,500원 멘토님께서 저희가 좀 집중해봐야 할 급소 라인이라고 알려주셨는데 당일 6,500원 선에 편입이 되고 어제 고점 대비하면 거의 뭐 35% 가까운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자, 우리 멘토님 MB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주일 만에 35% 수익 챙길 수 있었는데 이 정도면 우리 함께 투자하셨던 분들께서는 이제 좀 정리를 해봐야 될지 또 이 종목 어떤 이유로 선별해 주셨는지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단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시장이 굉장히 좀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반등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에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를 혼동이 오시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올라가는 섹터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집중해야 될 종목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항상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LS전선 아시아부터 시작을 해서 LS전선 아시아는 제가 첫 방송 때 공개했던 종목이죠. 그리고 텔레칩스, 두산, 우듬지, 파만사, MBT까지 사실 6개 종목 외에도 제가 우리 노란톡방이나 아니면 방송상에 공개했던 종목들이 거의 99% 상승이 나온 상황입니다. 맞아요.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왔고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런 부분이에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사실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었고 뭐 지금이야 제가 올라간 거는 거의 90% 가까이 올라갔지만 뭐 5%나 10% 수익만 내고 오신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종목에 대한 분석, 기업에 대한 분석이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언제 매도하고 언제 진입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 노란톡방에서 제가 어느 정도로 이야기 드리고 있냐면 MBT를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MBT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상에는 맨날 계속 얘기 드리고 있지만 한정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노란톡방에서는 지금 당일날이에요. 불과 당일날입니다. 맞아요. 27일 당일날 제가 MBT를 진입을 7,200원을 이야기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장 초반에 7,200원 정도까지 충분히 진입할 수 있었던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1시간도 안 돼서 급등이 무려 19%나 상승이 나왔던 거죠. 이처럼 저는 그리고 제가 코멘트를 달아드리고 있죠. MBT는 단기이나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란 말은 뭐예요? 이미 제가 분석을 완벽하게 끝내놨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안전한 자리다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게 되는 거겠죠. 해서 엄청난 수익을 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데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비상교육도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비상교육은 정치 테마주죠. 제가 정치 테마주는 좋아하지 않다 밝힌 바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의 흐름상 이 정치 테마주 쪽으로 굉장히 많은 수급과 힘이 몰리고 있음을 감지하고 나서 정확히 분석을 제가 통해서 공개하게 됐고요. 톡방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진입가를 제가 5,650원이다라고 정확히 이야기 드렸고요. 이것도 엄밀히 말하게 되면 당일 제가 11시에 드렸습니다. 11시에 드렸고요. 불과 1시간 만에 어떻게 됐어요? 15%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은 제가 항상 얘기 드리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분야고 험난한 산에 제가 항상 비유를 해요. 누군가는 평생 동안 정상에 가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는 중턱까지 올라가는 분도 있고 누군가는 계속 입구에서 돌고 도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확하게 그 안내를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고 만족하지 마시고요. 언제든 노란톡방에 입장하시게 되면 자세한 이야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MBT 관련된 얘기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멘토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곳으로 들어오시면은 보다 자세한 얘기 풀어주고 계시고, 사실은 뭐 또 다른 종목들 또 방송 출연 안 하시는 날에도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등산할 때 힘들잖아요. 이렇게 멘토님처럼 믿을 수 있는 분 함께 하신다면 든든할 것 같은데요. 저희 생방송 중에 문자 메시지 샵 3989번으로 밀키트라고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 끝나고 그리고 내일까지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종목 우리 두산 로보틱스 얘기까지 잠깐 한 번 더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그 당시 지금 소개해 주셨고 그 적절한 타이밍에 잡아주셔서 그런지 이후에 10거래일 연속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 이게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97% 넘는 수익이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2주 안 된 기간 동안 2배가 오를 수 있었던 건데 두산 로보틱스도 자세한 얘기 한번 들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얘기 드리고 있던 게 사실은 중장기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봐야 되냐 이 얘기를 항상 많이 드리고 있어요. 지금 물론 현재 가격이 89,100원까지 고점을 좀 찍었고요. 이때 당시에 가격을 만약에 뭐 비교하게 되면 거의 90%가 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100% 찍는 거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00% 찍는 거 조만간에 보여드릴 것 같고요. 이런 얘기를 드려볼게요. 지금이야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갔지만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었냐면 만약에 이런 얘기입니다. 목적지가 만약에 뭐 1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이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갔지만 단순하게 자연스럽게 올라갈 때도 있고 아니면 흐름상 하방으로 내려갔다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중간에서 눌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결국엔 목적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정상은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가는 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존재하는 이유가 모르는 초행길, 즉 목적지는 똑같아 가는 길은 여러 가지잖아요. 저는 항상 얘기 드리지만 종목을 분석할 때요. 단기적으로 봐야 되냐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냐 이거를 먼저 좀 체크하는 편이고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미 상승 추세의 흐름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뭐 잡을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다. 좀 보수적인,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다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89,100원이 그럼 끝일까요? 저는 아니요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 심리상 마지노선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마지노선은 약 10만 원 정도 부근이다 얘기 좀 드리고 싶었었고요. 이 정도의 상승 추세의 흐름을 타는 거면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굉장히 유명한 종목들이 많이 있죠. 뭐 코로나 시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정말 쉼없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도 되나 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두산 로보틱스는 물론 상장이 지금 초창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로봇 관련주는 원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먼저 대장주로 올라갔었습니다. 다만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되고 난 뒤에 오히려 대장주가 바뀐 느낌이죠. 바뀐 느낌인데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두산 로보틱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으나 중요한 거는 이제 막 진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누가 봐도 지금 굉장히 고점이잖아요. 물론 이제 상승이 끝났다는 표현이 아니라 초보자가 지금 감당하기에는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셨는데 만약에 내려가면 불안해하실 거잖아요. 네. 그런 얘기라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가격대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기다리는 가격대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지금보다 최소 눌림이 나왔을 때 진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혹은 지금 진입하되 만약에 특정 가격대까지 눌림이 나온다면 내가 손절까지 고려해야 된다. 이런 굉장히 좀 디테일한 계획을 세우시고 진입하셔야 되는데 일반인 분들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주식은 생물이다. 매일매일 매 시간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제가 5분도 안 되는 이 1시간도 안 되는 잠깐 방송으로 얘기 드린 게 마치 전부인 것 양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나 얘기 드리지만 그 방송만 보시고 자꾸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노란톡방에 입장하시게 되면은 제가 자세한 얘기 드릴 테니까 언제나 입장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식은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뭐 10만 원 선까지 바라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이런 자리에서 저희가 쉽게 진입을 할 수는 없죠. 계속해서 우리 장중에도 이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들 혹은 다른 종목들로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처럼 강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첫 출연이 11월 1일이었습니다. 지금 한 달 안 되는 시간 동안 높은 수익 챙겨간 종목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앞서서 멘토님께서도 강조를 해주셨죠. 자, 저희 앞서 어제 종가 기준 81% 수익을 낸 두산 로보틱스 얘기를 들어봤고요. 또 최근에 알려주셨던 MBT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차트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알려주셨고 어제 종가 기준 17%지 이 종목도 역시 고점에서 멘토님과 함께 매도하셨다면 35% 가까운 수익 챙길 수가 있었을 겁니다. 멘토님 MBT도 다시 한번 이 멘토님 차트 기법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볼게요. 네. MBT 같은 경우는 어제 굉장히 강한 음봉의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피레침의 모습이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네. 분봉으로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강력하게 상승 이후에 그 다음에 하방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은 왜 내려왔냐가 중요한 거겠죠. 앞선 그 과거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눈에 봐도 보이시잖아요. 제가 네. 항상 얘기 드리지만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바로 이런 가격대다라고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가격대 자체가 너무나 부담되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이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과거를 좀 봤을 때
지금 보게 되면은 7월 달이죠. 7월 달에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만약에 진입을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큰 시련을 겪었죠. 한번 급락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급등이 나오게 되면 항상 사람 심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매도해야겠다. 왜냐면 로봇 쪽부터 시작을 해서 AI, 반도체, 지금 시장의 주도 테마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려있는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좀 변하냐면 이런 생각이 되겠죠. 매도하는 분, 손절하는 분, 차익 실현하는 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추가 매수 들어가시는 분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주식은 엄밀히 말하게 되면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 공부할 때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면 뭐 네이버, 뭐 인터넷 검색해서 뭐 기업 정보, 그 다음에 뭐 차트 정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손실 보시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심리를 파악해야 돼. 심리를. 이거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이거 봉 하나하나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 드리잖아요. 이거 봉 하나 보고 왜 내려왔지를 고민하시라니까요. MBT 기업 공부를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기업 공부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봉 하나 보고 이거 왜 내려왔지?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루 종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MBT 봉 하나를 갖고 아침 9시부터 시작을 해서 3시 반까지 끝나는 시간까지 이거 움직임만 보고 왜 이렇게 움직이지만 그것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간단히 얘기 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차익 실현 매물보다는 지금 엄밀히 말하게 되면 손절한 물량이 더 많이 나왔다.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고, 두 번째로는 홀딩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MBT에 대한 기업도 공부하시면서 이 기업이 더 올라갈 거다라는 희망을 가지시고 홀딩하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의 마음은 좀 이런 말 들으면 좀 서운하실 수도 있는데 안 맞아요. 틀리셨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홀딩하는 물량보다, 즉 추가로 매수하는 물량보다는 손절하는 물량, 그다음 매도하는 물량이 더욱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해서 이 분석을 여러분들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쉽게 하시면 항상 쉽게 무너지고 손실 보십니다. 해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 MBT는 엄밀히 말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정리는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MBT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 도와주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정리를 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알려주셨고요. 또 이렇게 맨 혼자서 주식 공부하기 힘드신 분들, 혹은 내가 이렇게 장중 내내 6시간 동안 어떻게 한 종목만 들여다볼 순 없다, 다른 일들이 많다, 바쁘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조금 더 손쉬운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멘토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장중에 계속해서 메시지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략 짜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생방송 중에 들어오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오늘 장 시작까지 한 7분가량 남았는데 장시작 전 특징주 하나까지 살펴보면서 오늘 시장의 흐름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제는 로봇주들이 좀 일제히 다 같이 웃은 날이었는데요. 그 와중에 또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다른 타 로봇 종목들까지 좀 상승이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종목 하나 더 짚어보고 가자면 많은 투자자분들 관심 있으신 종목이 유진 로봇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8월, 9월 흐름이 정말 좋았었는데 최근에는 그 이후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제 로봇주들 상승이 유진 로봇에 또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지 멘토님 오늘 장시작 전 특징주로는 유진 로봇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들 사실 놓치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아쉽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두산 로보틱스를 놓치신 분들이 네. 그 다음 두 번째 종목은 없냐라고 문의를 좀 주시는 편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공개하는 종목은 바로 유진 로봇입니다. 네.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하게 되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레인보우의 동생격이다. 즉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동생격인 종목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네. 먼저 유진 로봇의 차트 화면을 잘 기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상승 그리고 조정,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볼게요. 상승, 조정,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죠. 똑같죠?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즉 레인보우가 먼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네. 유진 로봇이 따라가는 형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을 따라가는 동생이네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유진 로봇을 제가 공개하는 이유가 지금 차트에
위치상 그래도 진입을 우리가 고려해볼 만한 좋은 위치다 이야기 좀 드리고 싶었고요. 실질적으로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전일 약 15% 정도의 커다란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만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보고 있지만 지속적인 뭐 급등이 바로 나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상승과 눌림과 상승이 좀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 같아서 만약에 눌림목의 구간이 온다면 여러분들도 진입의 기회가 충분히 올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었고요. 유진로봇 같은 경우도 앞으로 전고점이 약 17,000원 부근입니다. 다만 지금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이 너무나 또 좋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전고점까지 보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왜냐면 한 차례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었으니까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두산 로보틱스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역사를 써가는 중이고요. 네.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역사를 이미 써왔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점 자체가 이미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부담이 된다 해서 단기 스윙 개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승 이후에 오늘 아마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해서 상승 이후에 눌림목이 나오게 된다면 진입을 고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장 시작 전 저희가 지켜볼 만한 특징주로 유진 로봇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너무나 급등이 무섭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엔 위험해 보이는데 후발주자 없나요? 하시는 분들께 유진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따라가는 동생격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유진 로봇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이라든지 장중에 멘토님과 함께 메모해 보면서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수익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한 공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문자 받는 번호 샵 3989로 밀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저희 QR코드 생방송 중에만 열어두고 있거든요. 입장 시간 이제 25분가량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오시고 장중 그리고 내일도 멘토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밀키트 종목 얘기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멘토님이 하루 종일 시장 분석하시고 종목 분석을 해주시는데 그 와중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딱 눈여겨보기 좋은 종목을 하루에 하나씩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밀키트 종목 본격적인 얘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에서 또다시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겪으면서 이런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좀 커져가는 와중에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수혜주를 오늘 밀키트 종목으로 가져오신 것 같아요. 자, 멘토님 오늘 준비해주신 종목명은 국제약품입니다. 자,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얘기가 중국에서 나왔는데 사실은 한 10월쯤에 이 종목 관련해서 급등이 나왔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지켜볼 만한 모멘텀이 있으니까 오늘 소개해 주시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국제약품 같은 경우는 익숙한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뭐 코로나 관련주로 편입이 돼서 큰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은 개요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개요를 네. 보게 되면은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로 뭐 항생제, 당뇨, 소화기, 해열, 진통제 등 약 120개의 품목의 의약품을 판매, 제조하고 있습니다.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거는 타켄F라고 해서요. 당뇨의 그 망막변이 치료제죠. 만약에 이제 합병증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안과 의약품에서 타켄F의 위치가 굉장히 확고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중동, 그다음에 아프리카, 베트남 이런 글로벌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 이게 좀 기업의 개요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타켄F라든가 뭐 단순하게 그냥 뭐 폐렴 관련주라서 공개하는 건 아니겠죠. 본격적인 실질적인 이슈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 때문인데요. 네. 중국에서 현재 마이코플라즈마 급성 폐렴이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 이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었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마이코플라즈마 급성 폐렴이 중국 당국에서 발표할 때는 그냥 단순한 감기다. 이 정도로 발표했었습니다. 보통의 감기였었지만 지금 뭐 현대 시대에 와서 이걸 디테일하게 분류하다 보니 폐렴으로 하는 것 뿐이다라고 굉장히 좀 잠재우기식의 발언들을 상당히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PTSD라고 하죠. 코로나 때 호되게 당했습니다. 네. 이런 말을 믿고 호되게 당했죠. 그래서 지금 인도부터 시작을 해서 대만 주변국들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말은 뭐예요? 이슈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을 좀 의미하는 거고 네. 실질적으로 배경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마이코플라즈마 급성 폐렴 같은 경우는 성인은 면역 체계가 이미 발달이 됐기 때문에 성인은 괜찮다고 합니다. 다만 특히 어린이, 소아층에서 좀 위험하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4세부터 시작을 해서 14세 미만의 소아 청소년들 틈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코로나 시대를 겪었던 시대잖아요. 사실 4세부터 14세들은. 네. 이 시대가 그 면역 체계가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시대다 보니까 더욱더 지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중국 당국에서는 보통 감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이걸 살펴보게 되면은 베이징에서 소아병원에 일일 환자 수가 500명이 평균이라고 합니다. 500명이. 일일이에요, 1일. 한 달이 네. 아니라. 네.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그리고 이 진료받으려고 대기하는 그 시간 자체가 3시간에서 4시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 응급 환자의 대기 시간이 10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굉장히 빠르게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다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중국이 저희 팬데믹 시기에도 환자 수에 대한 좀 투명한 공개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우려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좀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또 어떤 일이 또 벌어질 거냐면 네. 중국에 춘절이 있죠. 2월 달입니다. 얼마 네. 남지 않았습니다. 춘절에 대이동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사실 대이동이 벌어지게 되면 더욱더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 자체가 소멸되지 않았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네.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시대하고 똑같은 감염 경로입니다. 호흡기, 비말 똑같은 감염 경로이기 때문에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국제약품은 그럼 어떤 관계냐라고 봤을 때 중국의 폐렴 이 치료제를 아지트로마이신이라는 의약품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아지트로마이신이라는 의약품을 쓰고 있는데 국제약품이 이걸 제조하고 있어요. 그럼 답이 나왔죠? 간단하죠? 네. 중국의 폐렴 의약품을 국제약품이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편입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현재 폐렴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 아데노바이러스, 코로나까지 중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유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제약품은 코로나 관련주로도 편입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급성 폐렴, 이 치료제 관련주로도 편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멘토님이 준비해주신 밀키트 종목명은 국제약품이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해서 좀 확산세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느껴지는 와중에 춘절을 앞두고 또 저희가 본격적인 겨울에 초입이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 관련해서 우려감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단기적인 테마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 이미 관련된 약품 쪽에서는 탄탄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이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종목명은 알았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어느 정도에서 매수를 하고 또 수익은 얼마까지 챙겨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더 많은 시청자분들 관심 가지고 있으실 부분일 텐데요. 자, 저희가 이 가격 전략도 멘토님만의 차트 기법 통해서 꼼꼼히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투더 퓨처 차트 기법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저희 이 종목의 가격 전략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정확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1월 29일 수요일 시장 출발한 지 3분 30초가량 지났습니다. 양지수 우선은 보합권 내에서 혼조세로 오늘도 조금 잔잔한 출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6% 정도 내리면서 2,516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어제 종가 대비해서 한 0.23포인트 정도 오른 816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로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만 거래소에서 455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340억 정도 매수 우위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강한 상승 보이는 테마까지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움직였었습니다. 저희가 7광구로 불리고 있는 제주도
제주도 남쪽 한일 공동개발구역에서 해저유정 개발을 위한 물리 탐사를 22년 만에 재추진한다는 보도가 어제 오후에 나왔고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개별 종목 살펴보시면 대성산업이 15%, 중앙에너비스가 12%, 흥구석유가 8% 가까운 상승으로 오늘장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도시가스 쪽에서도 GSE가 5%, 대성홀딩스 4% 가까운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증권 토큰 관련주들 잠깐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갤럭시아 SM이 오늘장 상한가 가까이 다가간 모습이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역시나 13% 두 자릿수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일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지수는 보합권에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죠. 자, 이 와중에 저희는 오늘 멘토님이 알려주신 밀키트 종목들도 가격 전략 잘 체크해서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해 보겠는데요. 잠시 후에 멘토님의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의 고투더 퓨처 차트 기법 앞서 저희가 리뷰 종목 통해서도 조금씩 풀어주셨지만 본격적인 오늘의 밀키트 종목의 가격 전략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께서 항상 선 하나 그어서 저희가 좀 지켜볼 수 있을 만한 급소 가격 라인으로 간편하게 알려주고 계시죠. 국제약품 오늘장에서는 5,83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멘토님 중요하게 보고 계신 이 국제약품의 자리는 얼마일까요? 네. 국제약품의 중요 급소의 가격 5,400원입니다. 5,400원. 이거 네.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과거로 좀 볼게요. 과거를 보게 되면 역시나 굉장히 강력한 저항과 지지를 많이 받았던 자리다라는 게 확인이 되시죠.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볼게요. 지금 이 모습만 봤을 땐 여러분들 굉장히 좀 어렵다.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나오게 될 겁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큰 그림으로 제가 얘기 드려볼게요. 박스권에 갇혀 있죠. 네.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항상 얘기 드리지만 박스권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박스권 상단이 약 6,300원 정도입니다. 6,300원 정도 있는데 과거로 보게 돼도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가고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역시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가는 중에 있다라는 게 표현이 되겠죠.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게 이번에는 그러면 재차 돌파 시도를 할지 눌렸다가 다시 아니면 뭐 상승의 모습이 나올지 아니면 그 전과 과거와 똑같이 하락에 이어질지를 봐야 됩니다. 하락이 이어질지를 봐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한 번 더 돌파 시도가 될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냐면 이건 좀 심오한 얘기이기도 한데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국제약품 자체 기업을 보지 말라고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기업을 보지 말고 현재 시황을 봐야 됩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투자의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기업의 재료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기업의 재료보다는 차트에 분석에 집중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이 시황, 글로벌 시황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시기가 있는 겁니다. 국제약품 같은 경우는 차트적 그리고 기업적 분석에 집중할 게 아니고요. 글로벌적 시황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뭐 수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중국 폐렴이 지금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심각한지를 몸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 다시 차트로 돌아오게 됐을 때 왜 다시 그런 하락을 했나요?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전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돌파는 그 전에 돌파와는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 그 전에 돌파했던 시도의 가격을 볼게요. 5,400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전에 돌파했던 시도의 가격은 6,270원입니다. 점점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아무도 사고 싶지 않아요. 아무도. 무서워서 못 사겠어요. 왜냐면 두 번이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미리 진입하고 있던 사람도 손절하기 시작해요. 바닥, 즉 하단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다시 올리네요. 올리는데 여러분들 이 복만 보게 됐을 때는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이 없을 겁니다. 왜 안 사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드려볼게요. 학습이 됐잖아요. 학습이. 우리가 개인 투자자가 공부가 됐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A라는 사람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 패럼 이슈하고 함께 상승을 해서 만약에 뭐 5,500원에 샀다라고 쳐볼게요. 5,500원에 샀기 때문에 중국 패럼이 심각해진다는 이슈와 함께 이게 더 갈 거다라는 생각으로 보유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왔네요. 내려왔기 때문에 아 이거 끝났나 보다 하고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다시 또 이슈 받으면서 올라가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표현을 좀 쓸게요. 감질만 나서 못 견뎌요.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두 번이나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근데요. 이번에도 올린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무리 강력한 양봉을 세웠어도 많은 사람들은 국제학품을 한 번이라도 매매했거나 혹은 국제학품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이번에도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가겠지. 너가 올라가 봐야 거기겠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항상 많이 드리는 게 그거는 개인들의 털기 구간, 즉 휩소입니다. 휩소. 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냐면 보통의 원래 정상적인 정석적인 패턴을 보게 됐을 때는 고점이 낮아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원래 다음날 어떤 봉이 나와야 되냐면 이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월요일 날도 상한가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럼 보통은 이 다음 패턴이 고점 부분까지 어차피 맞고 떨어질 거라는 심리가 더 강하기 때문에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음 날은 역시나 하락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보통 이렇게 뚫리는 게 정상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깊어진다. 이게 전형적인 하락 패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깼어요. 그 공식을 깨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어떤 그 패턴이 나왔냐면 고점을 갱신했잖아요. 고점을 갱신했다. 이 말이 뭐예요? 올라가고자 하는 힘이 더 강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음봉으로 마무리했죠. 돌파하지 못하고 가장 좋은 그림은 뭐냐면 강력한 저항대인 6,300원 돌파하고 난 뒤에 원래 이렇게 눌림이 나와야 돼요. 눌림이 이렇게. 그리고 다시 상승하는 게 정석적인 패턴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력한 저항은 돌파가 되면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바뀐다라고 제가 항상 강의 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게 이번에는 실패를 했지만 저는 한 번 더 강력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전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과거를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과거를 보게 되면 지금 6,300원을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지금 중국 패럼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네. 도대체 이번에도 왜 돌파하지 못하니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분들은 공부 더 하셔야 됩니다. 공부 더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시황만 공부했으니까 기업 공부만 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세요. 이 6,3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4,500원 이 박스권 가격대는 현재만 보지 마시고요. 과거에 봤을 때도 굉장히 강력하게 저항으로 작용했던 자리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몇 년이냐면 2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2년이 넘는 강력한 박스권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돌파하기가 당연히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진입을 했지만 코로나 시대에 진입했던 분들 2년 넘게 기다렸다니까. 2년 넘게. 이분들은 강력한 홀더들이 강력한. 이분들이 2년 기다렸는데 손해보고 팔겠어요? 손해보고 매도 안 한다니까요. 언제 매도해요? 올라갔을 때 매도한다니까. 올라갔을 때. 그러면 만약에 2년 전에 1년 전에 이 국제학품을 매수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공부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국제학품에 너무나 많이 물려있고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국제학품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을 해도 그냥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곧 중국의 춘절이 다가온다.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는 바이오 관련주가 급등이 다시 나온 순환매에 들었기 때문에 네. 국제학품은 상승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제가 이 정말 1시간 남짓 되는 방송에서 공개하는 이 제가 말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절반도 안 돼요. 절반도 안 돼요. 굉장히 짧은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들은 장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일 제가 이 국제약품에 대해서 브리핑할 이야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한 달 뒤에 제가 국제약품에 대한 이야기가 브리핑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어요? 오늘 과거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항상 진입에 매매를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아무리 제가 좋은 종목을 드려도 물론 다 공개하진 않아요. 아무리 제가 좋은 종목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항상 실패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모르니까 정확하게 분석을 잘 못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항상 디테일한 얘기는 우리 노란톡방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언제든 편하게 입장하시게 되면은 부담 없이 물어보세요. 왜 안 물어보시는? 부담 없이 물어봐야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아셨죠? 진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밀키트 종목이었던 국제약품의 자세한 차트상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국제약품의 중요한 급소 가격 라인 5,400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앞선 매물대가 좀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멘토님과 함께 이 종목 더욱더 자세히 좀 파고들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 지금 5분가량밖에 입장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내용의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혹은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여기 지금 한번 비춰보신다면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는 오늘 현재 시장 약 시작한 지 16분 정도 지났는데 특징주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1위에는 두산로보틱스가 올라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항공 관련된 기업을 투자를 하겠다는 소식에 오늘 장에서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멘토님, 우리 오늘 특징주 살펴볼 만한 종목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오늘 특징주를 좀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은 네. 퀄리타스 반도체를 이야기 드려볼게요. 네.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노란톡방에 공개했던 종목입니다. 실제로 어제 공개했었고요. 네. 엄밀히 말하게 되면 어제 제가 진입가를 이 부근에서 이 부근에서 제가 공개를 하긴 했었는데 오늘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이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입니다. 근데 제가 신규 상장주는 항상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 이야기를 좀 항상 많이 드리고 있었고요. 지금 갭으로 상승이 나온 만큼 추가적인 진입은 좀 힘들 것 같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 자체가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강력하게 또 움직이고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유진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 자체가 안정적으로 좀 올라가는 반등의 시장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많은 이야기는 우리 노란톡방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오늘 지금 장 초반 지켜볼 수 있는 종목으로 퀄리타스 반도체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현재 6%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 10월 말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신규 종목인데요. 이 종목을 앞서서 어제 미리 우리 함께 하신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왜 나는 놓쳤을까 하시는 분들 저희 화목은 또 멘토님 출연을 안 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 오늘 방송 전에 종료 전에 들어오셔야 또 오늘 남은 6시간 그리고 내일 시장에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하단에 입장 방법 2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백강훈 멘토님께서 소개해 주신 밀키트 종목 이외에 더 많은 추가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2가지 정보 확인하셔서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오늘 저희는 오늘의 밀키트 종목 정리해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께서 이렇게 기업 분석 철저하게 해주시고 지속 가능한 이슈 그리고 차트상 위치까지 확인을 해보시고 알려주신 오늘의 밀키트 종목은 국제약품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다시 한번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급증을 하고 있고 또 겨울철 춘절을 앞두고 대유행이 좀 우려되는 만큼 저희가 국제약품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의약품 쪽에서는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기업인 만큼 좀 지속적으로 한번 이렇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가격 라인은 5,4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판단은 언제나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목요일 아침에는 운수대통 윤수린 멘토님과 함께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